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주입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중간고사를 대비했는데 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기말고사 대비 시작하기 전에 나의 공부 방법에 어떠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나,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이거에 따라서 성적은 워낙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인지, 어떻게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올 수 있는지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내신 따기 힘든 그 외고에서 5등급에서 1등급까지도 올렸고 끝내 전교 1등을 탈환한 적도 있는 박초서 학생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1호인문학과 21학번 박초서라고 합니다. 실은 5에서 1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5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라가는 것을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5등급을 딱 받고 나서 성적을 올려야겠다 결심을 하고 제일 먼저 했던 건 내가 멍청하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그냥 다른 옆에 친구들 보면 외고였으니까 다들 블랙라벨 같은 거 풀고 자이스토리 풀고 시뮬 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걸 푸는 거 보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걸 풀어야 될 것 같고 기출문제집 당장 안 풀면 뭔가 뒤처질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다른 친구들 하는 거 그냥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했었는데, 일단 5등급을 받고 나서 그걸 내려놨어요. 내가 진짜 못한다. 내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먼저 알자 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모르는 거랑 아는 걸 먼저 구분하는 연습을 먼저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방법을 했었던 건데, 이게 요즘 와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메타인지라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메타인지 학습법을 사용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걸 메타인지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초등학생이 고1 때는 그런 거 몰랐을 거고, 네. 메타인지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화두가 되기는 하지만 잘하는 애들의 공부법으로는 항상 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용어적으로 메타인지라는 말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메타인지를 활용한 공부를 했을 때의 장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자기 객관화가 된다는 거. 내가 못한다 라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하려면 일단 객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앞으로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방법이 보이니까 내가 아는 거랑 모르는 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면서 내가 아는 부분은 뭐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약하게 해도 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이만큼이니까 내가 요만큼을 지금 해내려면 앞으로 몇 시간을 더 공부해야 하는가, 내가 모르는 걸 쫙 적어놓고 요것들을 내가 이번 시험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얼만큼 공부를 해야 하는지가 눈에 딱 보이니까 딴짓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객관화를 통해서 인지하면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서 열심히 하게 된다. 또 두 번째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는 거랑 모르는 게 구별이 되니까 아는 건 조금은 바로 되고 모르는 것만 깊게 파고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부분만 시간을 아껴서 단축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크게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을 일단 리스트업을 해놓으면 이것을 내가 중간고사 전에 다 끝내야 되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구나. 네. 자,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도 그쵸, 실은 그쵸.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나름 각자의 방법이 좀 있는 편인 것 맞아요. 같은데, 초소학생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구분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교에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이제 친구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이거 설명해볼게 한번 봐봐 하고 이런 데 나와서 막 쓰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알려주면서 제가 이 친구들을 이해시킬 수 있으면 내가 이해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친구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했었고, 또 친구들이 언제나 와서 앉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런 기회가 없는 경우에는 백지 같은 거 노트나 아니면 A4 용지 같은 데다가 제가 이해하고 암기했던 것들을 다 써낼 수 있으면 그러면 내가 아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걸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 못 쓰겠어 라는 내용이 생기면 내가 아직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중기말고사를 대비하면서 문제를 풀고 맞추면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제가 그랬었어요. 그죠? 계속 익숙한 문제 계속 풀다 보면 아는데, 맞아요. 그 동일한 개념이 실제 시험에 나오면 개념은 똑같은데 이상하게 나왔다고, 내가 모르는 게 나왔다고 이러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공부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로 설명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목차만 보고 내가
직접 다 써보거나.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좀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하는 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게 실제 성적이 오를까라고 맞아요.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 빨리 문제 풀어야 되는데 자꾸 쓰라고 맞아요. 하니까. 그래서 직접 고등학교 때 공부했었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 얘기를 해주면 조금 더 빨리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1 때 39점 시기에 썼던 노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함기를 그치, 했어요. 통함기를 하고 나 지문 내용 다 하니까 나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결과가 39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암기가 안 먹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양도 워낙 많고.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암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 방법을 바꿨던 게, 일단 목차처럼 내가 뭘 배웠는지 좀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가 영어 지문을 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어 제목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당시 이제 35개 지문이 있었고 요 35개를 다 적어놓은 다음에 요걸 보고 제가 영어로 이 지문에서 배웠던 중요한 내용, 또 변형이 될 것 같은 문형 포인트, 혹은 요거의 어떤 주제가 될 만한 것들을 영어로 풀어내는 연습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국어 제목만 본 다음에 그 제목을 보고 그 지문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요했다, 어떤 지문의 내용을 이해했어야 했다 하는 것들을 싹 적어놓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예 제목을 딱 보면 내용이 다 생각나게끔 해서 내용을 적어놓기도 했었거든요. 이 정도까지 쓰는데 얼마나 걸려요? 저 1년 걸렸습니다. 1년, 그죠? 그 정도는 최소 걸려야지 자기만의 공부법, 네.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공부법. 그러니까 이 1년이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저도 이때 진짜 포기하지 않고 한 학기를 더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전교 1등 찍었어요. 딱 그것만 네, 넘어가면 진짜. 이 고비만 넘기면 되니까 맞아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공부 방법이 되게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더디지 않습니다. 이게 솔직히 훨씬 더 빠르게 성적이 올라가는 정말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실제 초등학생이 이 방법으로 아이들도 지도하고 있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네, 과외도 하고 있고 또 중학교 선생님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메타인지 공부법 제발 써라 진짜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인데 실제로 또 성공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제가 이 방법 알려줘도 안 하지. 네, 진짜 당장 저는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애들이 진짜 그런 거에 집착하는 거 보면서 저도 좀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한 명의 학생이 크게 성적을 높였던 적이 있어요. 제가 과외를 했던 학생인데 이 학생이 저랑 같은 학교 후배예요. 고3 겨울방학에 저한테 와서 제발 살려달라고, 자기 등록금 이만큼 냈는데 외대는 가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넌 진짜 모든 걸 다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할 수 있겠냐, 나를 한번 믿고 따라올 수 있겠냐 하고, 이제 그 친구가 알겠다, 쌤을 믿겠다 얘기해갖고 저랑 같이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공부를 했고, 그 친구가 원래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아니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겠지. 네, 방법이 잘못해서 성적이 안 나온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의 방법을 조금 바꿔주니까 이 친구가 바로 5등급이었는데 원래 1등급까지 한 번에 성적을 쭉 올라가서 영어 1등급으로 이 친구가 마무리를 했어요, 내신을.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열심히 했던 학생인데 성적이 잘 안 나온다면 내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닌가를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방법만 조금 바꿔줘도 바로 진짜 눈에 띄게 성적이 훅훅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메타인지를 한번 활용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메타인지 공부법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말고 저는 일단 한번 해보면 자기가 얼마나 공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는지를 솔직히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메타인지 공부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라던가 조건이라던가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조건은 일단 멘탈. 제가 진짜 쿠쿠다스예요. 쿠쿠다스의 자존심만 더럽게 세고 약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메타인지 방법을 써야지 라고 결심을 하는 데까지도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고, 솔직히 자기가 그동안 고수해왔던 걸 한 번에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쓴다는 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이번에 바꿨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전에 했던 것만큼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막 저를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멘탈이 정말 많이 흔들렸었는데, 이럴 때 이제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멘탈이 중요하지 않나 싶었고, 또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메타인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인지해야 되는 거라서 백지 쓸 때도 내가 쓸 게 없어, 아무것도 안 써서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믿을 수 있는 능력, 좀 멘탈,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부모님들, 학생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조급해 하시면 아이들은 더 조급해 할 수밖에 맞아요. 없으니까 이러한 멘탈적인 부분은 부모님들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메타인지 같은 게 나중에 갈수록 좀 빨라질 수 있어도 처음에는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옛날에 그냥 어영부영 공부했을 때랑은 좀 비교가 안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시간을 제대로 확보해야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시간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요거를 위해서 나만의 원칙을 세웠던 게 18, 6, 19, 5, 24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1학년 때는 18시간 공부하고 6시간 자고, 2학년 때는 19시간 공부하고 5시간 자고, 3학년 때는 20시간 공부하고 4시간 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만의 약속을 정해놓고 요 시간만큼은 무조건 나 스스로 공부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뭐 사교육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과외를 받는다던가 하면은 물론 시간이 이 정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시험기간 아닐 때 평일 순공이 6시간 정도는 나와줘야, 그래야 메타인지 방법을 좀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소학생이 했었던 포인트는 최소 중기말고사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나의 순공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확보할 수 있을까? 그게 한 6시간 정도 되면 더 좋고, 지금 현재 근데 보통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학원만 다니고 숙제만 하면서 순공 시간이 한두 시간도 안 나오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조금 체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혹시나 조금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오픈해 주신다면? 일단은 첫 번째는 메타인지 활용을 하면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구별할 때 진짜 꿀팁. 요거 제가 진짜 고등학교 때 내신 교과서로 사용했던 교재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알록달록하게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걸 구별하려고 노력을 했고, 형광펜 칠해져 있는 건 제가 처음에 몰랐던 거 한 가지 색깔로 칠해요. 그리고 두 번째 봐도 모르는 거 다른 색깔로 칠하고, 세 번째 봐도 모르는 거 다른 색깔로 또 칠해서 이런 식으로 좀 시각화를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이거는 메타인지 초기에 사용했던 방법인데,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가 눈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집중하지 않고 모르는 거에만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절약된다는 거, 그게 좀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부를 하기 전에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고 혼자 할 수 없는 게 뭔지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5등급이었을 당시에 학원을 아무것도 안 다녔어요. 혼자서 난 어떻게든 이겨낼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외고에 딱 입학을 했는데 받았던 성적이 이제 39점. 내가 영어를 과연 혼자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그때 딱 처음 들었어요. 그게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혼자 하겠어. 당연히 봐도 독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그게 끝이었으니까 성적이 당연히 안 나왔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이걸 혼자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외를 받았는데 이 과외도 쭉 받으면 안 돼요. 과외를 받고 이제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이 도움이 내가 혼자서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이제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까지 한 1년 정도를 과외를 받았었고, 과외 받을 때는 항상 2등급, 3등급 정도였던 성적이 과외를 끊고 나서 바로 1등급으로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진짜 지금 혼자 할 수 없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과외를 받는 게 좋지만, 만약에 내가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르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혼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초소학생이 아주 단계별로 잘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일단 첫 번째, 내가 잘 알지 못했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 그다음에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직접 써보거나 설명해 보거나 하는 방법을 썼던 것.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솔직히 멘탈이 계속 흔들릴 수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멘탈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이게 모두 다 합쳐져서 결국 전교 1등까지 이르렀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지금 초소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현재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나왔거나 내가 이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대단히 좋은 단계별 공부 방법을 좀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러한 귀한 얘기를 오늘 초소학생에 나와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많은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거 진짜 거짓말한 거 아니고 진짜 찐이거든요.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나의 소신을 밀어붙여서 공부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메타인지를 활용한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기말고사 범위에 있는 그 개념을 내가 확실하게 알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것, 그걸 하고 나서 문제를 풀더라도 결코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너무 문제 푸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가에 좀 집중하면서 공부를 해보면 이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초소학생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정말로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